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과일입니다. 그만큼 사과는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엄청난 효능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어느 집이나 냉장고에는 사철 사과가 들어있습니다. 맛있어서 먹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사과도 잘못 먹게 되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정도로 몸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과를 잘못 먹으면 세포 재생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사과가 몸에 독이 되도록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과를 즐겨 드신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과가 독이 되는 방법은 피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과를 섭취하면 사과가 독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화분증이라고 하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식물성 식품과 꽃가루 항원이 교차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화분증 환자에게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3대 식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숭아를 먹었을 때 48.5%, 두 번째가 사과입니다. 사과는 46.7%, 키위는 30.4%였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 피부 증상이 43%, 호흡기 증상이 20%, 심혈관 증상이 3.7%, 신경 증상이 4.8% 순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과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섭취할 때 잘못된 상식으로 사과를 먹고 독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변된 사과를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갈변된 사과를 많이 먹었습니다. 주로 식구들이 먹다 남은 게 보이면 그냥 생각 없이 먹었죠. 맛이나 식감에 큰 차이가 없으니 그냥 먹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과 섭취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갈변된 부분을 먹게 되면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성인병을 비롯해 노화와 암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입니다. 이런 활성산소는 몸속의 효소를 파괴하기 때문에 활력이 부족해져 쉽게 지치고 식욕이 떨어지게 하는 유해물질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C까지 챙겨가며 활성산소를 방지하는 데 갈변된 사과를 먹으면 이 위험한 활성산소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노화를 일으키고 세포 재생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갈변된 사과를 먹어야만 된다면 칼로 변색된 부분을 잘라 먹거나 아까워도 가감없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갈변 현상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과 표면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바르면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갈변된 부분을 잘라내거나 드시지 않는 걸로 해요. 세 번째,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과를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사과는 금기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천연당 성분이 대장으로 들어가면 장내 유해균 먹이가 되면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배에 빵빵하게 가스가 차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삼투압 작용으로 장내 수분을 끌어들이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위가 약하신 분들은 사과를 빈속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점심은 은사과, 저녁은 봉사과다. 아니면 아예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다라는 말도 떠돌았죠. 건강한 사람은 저녁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잠들기 3시간 전엔 괜찮지만 잠들기 직전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 빈속에 먹는 사과가 위가 약한 사람들한테는 독이었습니다. 어떤 한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속이 안 좋다고 병원에 왔는데 남편이 오랫동안 위가 안 좋아서 고생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부인이 아침마다 식전에 사과, 케일, 샐러리를 갈아서 먹였답니다. 몸에 좋으라고 갈아서 먹인 거죠. 이걸 갈아 먹인 게 한 달 됐다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그 의사는 사과는 빼고 갈아 먹여라. 사과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환자는 사과를 빼고 나머지만 먹이면서 위장병에서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한의사 말은 사과가 몸에 맞지 않는 체질은 사과를 먹으면 신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이고 소화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빈속에 사과를 먹거나 또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꾸준히 사과를 먹고 있다면 건강을 위해 먹은 게 아니라 독을 먹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체질에 맞고
위가 건강해야 보약이 되는 것이지 체질에 안 맞고 위가 안 좋은 사람이 빈속에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5번째, 사과씨에는 청산염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씨를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섭취할 경우에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먹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부러라도 또는 실수라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사과씨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과씨는 그냥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과씨에는 사안화수소라는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이안화수소라는 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호흡곤란과 심장막염 이상, 특히 혈압 상승을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심장, 혈압, 호흡에 있어서 너무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두 번 섭취했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을까 싶지만 중년부터는 나이 들수록 호흡기와 심장, 혈압이 예민하고 약해지기 때문에 될 것 아닌 것 같아도 꼭 알아둬야 할 건강 지식입니다. 사과씨 안에 있는 사이아마 수소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통, 현기증, 불안, 구토 등이 나타나면서 호흡기와 혈압 상승, 심장 박동 이상 등 문제가 생기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사이안화수소에 노출되도록 다량의 사과씨를 먹는 일은 없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사과씨를 제거하고 먹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과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면서도 반드시 주의해서 먹어야 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표면에 묻어있는 농약을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건강하고 깨끗한 사과를 드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사실 사과의 효능을 100% 드시기 위해선 껍질까지 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 해결하면 좋겠죠? 사과 껍질에는 각종 영양소가 있어 건강 효과에 탁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농약을 제외하고 껍질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껍질까지 섭취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과일 세척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스펀지로 겉표면을 싹싹 문질러 닦아야 하는데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흐르게 해두고 닦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세척한 후에는 반드시 소금물에 담가둡니다. 그렇게 되면 잔류 농약 성분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농약은 마지막으로 농약을 살포한 지 15일에서 25일 지나면 농약이 자연 분해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건 모든 사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사과에게 적용되는 사실은 사과 표면에 농약이 묻혀진 채로 유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사과를 드실 때 약을 드신다 생각하시고 미지근한 물에 스펀지로 사과 겉표면을 싹싹 씻어주신 후 소금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뒀다가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만약 이게 너무 귀찮다고 하신다면 차라리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몸에 좋은 사과,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죠? 가족들에게 주위 소중한 분들에게도 사과를 선물하거나 먹일 때 이런 정보는 공유해주세요. 그럼 늘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를 통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